오늘 수학과 합격 설명인데 교육학이 먼저 앞에 잠깐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지금 몇 학년이죠? 했어요 올해? 그렇군요. 수학과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수학과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 비고츠키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있나 모르겠네. 있네요. 어디냐면 수학 A형 3면이요. 스캐폴딩. 스캐폴딩. 스캐폴딩인지 아네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사실상은 이 수학과에서 교육학과 관련해서 해서 나온다면은 당연히 오늘날 주류는 구성주의죠, 그죠? 그래서 구성주의는 수학과에서 상당히 많이 다룰 겁니다. 급진적 구성주의니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성주의 다루면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비고츠키가 되겠고, 그러면서 같이 다루면서 이제 피아제가 수교과에서는 피아제가 또 중요하게 등장하죠. 그래서 일단 비고츠키하고 이제 피아제 그 차이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스벨이겠죠. 오스벨. 그래서 점진적 분화의 원리니 이런 것들이 수교과에서 계속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고,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이제 브루너겠죠. 그래서 브루너의 이제 표현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프로이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는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 제외한다면은 일단 시험 문제가 이쪽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비고츠키가 나왔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2점짜리인가요? 2점짜리. 2점이면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시죠? 예. 2점이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문제된 전공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2점짜리인가 그랬잖아요. 0점 몇 점 차이로 난리가 나는 건데, 이게 2점이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비고츠키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신 김에 비고츠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이 비고츠키를 갖다가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처음에 심리학의 출발은 행동주의에서 출발해서 인지주의로 갔다가 오늘날 이 구성주의거든요. 그래서 요 두 놈을 묶어서 객관주의라고 해요. 요 두 놈을 묶어서 요거를 이제 구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요 인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인지적 구성주의고요. 요게 이제 대표자가 피아제거든요. 요게 인지주의 대표자는 피아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교과에서 피아제는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고츠키거든요. 비고츠키. 근데 인지적 구성주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다 인지적이란 말이 붙겠지. 예. 여기도 인지적, 여기도 인지적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에서는 인지적 그 유명한 도제 이론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인지적 도제 이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지적 융통성 이론 또는 유연성 이론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고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이제 상보적 교수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정황적 교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고츠키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일단 요 단어를 이해하시면은 80%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답이 그 스캐폴딩이지만은 사실상은 스캐폴딩은 비고츠키가 얘기한 게 아니죠. 누구요? 브루노예요. 스캐폴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비고츠키 학파는 이렇게 했잖아요. 비고츠키 학파는 이 사람이 스캐폴딩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브루노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성주의적 측면에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요 사회적이라는 말이 대단히 이제 중요해요. 피아제는 개인적 구성주의라서 혼자서 알아라가. 혼자서. 그게 재수없지. 애가 혼자서 알아난다니까. 그래서 아동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독립적 발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독립적 발견자다. 혼자서 알아나가. 근데 그게 이해가 가나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가 사실상 모르면 어떡하죠? 물어보죠, 당연히. 우리가 모르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모르면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나보다 나은 아이한테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학습자에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의 뭐가 되는 것이냐? 스캐폴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스캐폴딩이거든. 도와주는 자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중재자라고 하는데 이 중재자라는 말도 비고츠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포에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포에른슈타인. 포에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인데 당연히 나는 이 사람들한테로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되나요? 교류를 하겠지요. 이런 걸 사회적 교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지 발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다? 사회적 교류가 되는 거야. 인지 발달의 기초는 사회적 교류야. 그러니까 아동을 비고치키는 뭐로 볼까요? 사회적 존재로 보는 거야. 사회적 존재. 아동을.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아주 쉬워요. 비고치기 아주 쉬운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잘 못해주는데, 자 봐요. 일단은 여기 나가 있는데 쉽게 갑시다. 그냥 일단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내가 공부한 요 페이지 50페이지를 내가 공부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이미 그 페이지는 학습된 영역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나의 실제적 영역이라고 그래요. 실제적 영역. 이제 50페이지라고 칩시다. 51페이지 내가 모르는 영역이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51페이지는 GPD라고 해. 근접 발달 영역대라고 하는데 왜 근접 발달 영역대냐면은
요거와 근접해 있다는 거지. 즉 50페이지와 근접되어 있는 영역이야. 아시겠나요? 그럼 50페이지 말고 내가 모르는 51페이지도 또 52페이지도 있겠죠. 이게 지금 50페이지, 이게 51페이지, 이게 52페이지가 있겠죠. 이건 앞으로 나올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잠재적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GPD에 대한 정의는,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정의는 시작, 실제적 영역과 잠재적 영역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지금 이거는 아는 거니까 괜찮아, 학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GPD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나는 누구와, 중재자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시작, 사회적 교류를 해야 된다고. 물어봐야 된다고. 그럼 물어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언어. 그래서 비고치키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자기중심적 언어니 내적인 언어니 그런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피아제는요,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인지 발달이 중요해. 사고 발달이 중요해. 그래서 감전, 구형 그걸 주로 공부해. 언어는 주로 공부 안 해. 그러나 비고치키는요, 사고 발달보다는요, 인지 발달보다는요, 언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언어 네 가지를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수교과에서 이거 항상 나오는 건데 뭐예요? 사고와 언어는 발생학적으로 별개이다, 이런 말이 나와. 이따 이제 그림이 나올 거야. 사고와 언어는 발생학적으로 별개야.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거 사고와 언어가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응? 그래, 어쨌든 그 나중에. 그래서 이제 언어가 필요한데, 자, 그럼 보십시다. 내가 지금 요 GPD는 요 중재자들을 통해서,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사라든가 엄마 아빠라든가 나보다 나은 동료들을 통해서 요게 이제 뭐가 될까? 이게 뭐가 될까? 이게 되겠지. 요게 실제적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될까? GPD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또 잠재적 영역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또 이 GPD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이 GPD가 뭐가 될까? 그렇지. 실제적 영역이 되겠지. 그럼 요게 뭐가 될까요? 또 GPD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또 앞으로도 모르는 부분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내가 중재자하고 해서 요게 뭐가 될까? 실제적 영역이 되고, 요게 또 뭐로 등장할까? GPD로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중재자는 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뭐야?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그걸 갖다가 뭐라 한다 그랬어요? 스캐폴딩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비계 또는 발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스캐폴딩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세요.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는 사고 발달보다는요,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발달이 이루어져. 그래서 학습이 발달을 주도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피아제는 어떻게 돼요? 인지 발달이 학습을 주도해가. 그러나 비고치키는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래. 그래서 한 걸음의 학습이 두 걸음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런 말을 한다고. 자, 그러면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GPD에서 우리가 이제 스캐폴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문제에서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위의 상황에서 교사나 학생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학생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 교사의 사고 과정을 모방할 수 있는 시범이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적절히 조절하며 제공하는 것을 비고치케 학파는 뭐라 그런다?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내년에 만약에 여기에서 연이어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요, 요게 나올 수 있어. 학생 A와 B가 있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와 합이 300도임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N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을 구할 수 없는 상태다 하고 나와 있죠, 메뉴에. 그럼 봐봐, A, B 학생이 모른다는 거죠. N각을 구하는 합은 모른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저 교사가 설명을 해줘.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학생 1, 학생 2가 나오겠지. 그럼 봐봐요. 저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저 교사가 외곽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 이럴 때 이제 학생 1, 2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대답한다고. 그럴 때 이제 교사가 여기 이제 스캐폴딩이 되는 거야. 이 교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각과 외곽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외곽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각형의 외곽과 내각을 표시하면서 외곽과 내각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이럴 때 이제 학생 1이 알았어요 이렇게 나와. 학생 2는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요 보세요. 학생 1은 왜 알았을까? 학생 2는 왜 몰랐을까? 학생 1이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교사의 요 스캐폴딩을 충분히 받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 GPD 요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 요게 N각이라고. 그래서 이미 180도라는 거, 이런 걸 이미 실제적 영역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 가는데 학생 1은 자기가 요 실제적 영역과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교사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학생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2는요,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설명이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학생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나오는 거야. 스캐폴딩이라는 단어가 교사의 역할로서 대단히 중요한 거지. 왜냐면 학생이 뭐예요?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 발달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뭐를 제공하는 거야? 발판을 제공하는 거잖아. 발판, 등판을 갖다 대는 거거든. 이해가 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지 발달, 근접 발달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학생 1은 이해하고 학생 2는 이해 못하는 현상이 안 벌어지는 거야. 학생 1이나 학생 2 모두가 알았어요, 이해하겠어요 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네들의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이해가시죠? 요 그림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GPD만 한번 빼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교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교과에서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 그러니까 사고 발달은 발생학적으로 별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선 GPD는 이건 좀 지워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모르지. 수학을 모르는데 요건 저 가지고 그냥 이제 답만 이렇게 딱 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느 수학 선생님들도 전공 그쪽 수교론 쪽에서도 이게 스캐폴딩이라고 답을 내놓지 않는 모양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하고는 수교론 선생님하고는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거 뭐 스캐폴딩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합의점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당연히 그 스캐폴딩이고, 근데 저는 이제 수학을 모르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지금 GPD는 4단계로 되어 있어요. 1, 2, 3, 4.
근데 GPD는 한 번만 나오진 않겠죠. 지금 여기처럼. 그러니까는 1, 2, 3, 4. GPD는 한 번만에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서 이렇게 가고 또 여기에서 끝나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요 GPD를 갖다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요 1단계는 학생이 알고 있는 단계일까요? 모르는 단계일까요? 그럼 전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요 1단계를 갖다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봐봐.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저 완전히 모르잖아. 피아제는 어떻게 돼요? 지가 혼자서 찾아나가는 거잖아. 근데 비고치키는 지가 혼자서 못 찾아나간다는 거지. 누가 필요하다고?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재자가 요번 정답인 스캐폴딩을 해주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 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타인의 도움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많아질까요?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죠. 오케이.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줄어든단 말이야. 타인의 도움을 줄어들면서 요 2단계에서는요, 이제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이 있긴 있지만은 타인의 도움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배웠으니까 이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단계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완전히 필요로 하진 않아. 그러니까 사실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는 요 1, 2단계죠. 여기는 자동화 단계라고 그래. 자동화 단계. 여기를 갖다가 발달의 열매가 맺히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달의 열매가 맺히는 단계단 말이야. 그 여기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 또 다른 GPD로 넘어가기 위해선 벗어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탈자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GPD가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벌어질까요? 당연히 뭐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회적, 그렇지,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고치키기 위해서 GPD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 교류는 인지 발달의 기초가 되는 거야. 제 교육학 조교가 수학과였어요. 그래서 우리 뭐 논술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논술하고 그래서 전화 왔는데 이거 뭐 스캐폴딩은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스캐폴딩 했다는 거죠. 잘했다. 논술 뭐 교육학 논술도 뭐 잘했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6일날 이제 발표니까. 근데 워낙들 뭐 다들 잘 봤다 그래갖고 그죠. 근데 교육학 논술은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전공에서 이제 비고치키가 나올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지. 주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막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브루노라든가 뭐 오스벨이라든가 이런 쪽이겠지. 그냥 간단하게 구성주의 이렇게 했지. 이렇게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스캐폴딩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GPD의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계속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N각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N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니까 스캐폴딩이 되는 거잖아.
그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 다 언어로 나온 거잖아. 뭐예요?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 비고치게 80%가 끝나는 거예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볼 때, 피아제는 사고 발달이 언어 발달을 주도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감, 전, 구, 형 해 나갈 때 다양한 것들이 발달하는데 요 중에 전조작계에서 언어가 하나 발달해. 그러니까 언어는 인지 발달의 바이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부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이걸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비고치키는요, 언어를 공부해야 돼. 왜? 언어 발달이 사고 발달을 주도해 가거든. 왜?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언어가 랭귀지가 아니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스피치야. 스피치,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언어가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이렇게 외우세요. 원순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원순이 자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원순이 자네로 외워라. 그래서 원시적 언어, 순수 심리적 언어, 자기중심적 언어, 내적 언어 이렇게 돼. 자기중심적 언어를 대단히 중요시 생각해. 내적 언어로 발전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요 비고치키에게서, 아니 피아제에게서 요 언어가 자기중심적 언어야. 그래서 피아제에게 있어의 자기중심적 언어는 미성숙의 근원이 되지만 비고치키에게 있어의 자기중심적 언어는 성숙의 근원이 돼. 이 자기중심적 언어를 갖다가 사적 언어라고 해요. 사적 언어. 그 다음에 이 순수 심리적 언어를 갖다가 외적 언어라 그래. 이건 내적 언어고. 그 다음에 일단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는 비조직적인, 조직이 안 됐다는 거죠. 비조직적인 더미의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는 복합적 사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사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동글베개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여기가 언어는 언어인데 개념적 언어를 할까요? 나이가 가장 어린 데인데, 태어날 때인데. 개념적 언어는 비개념적 언어라는 거예요. 여기 사고는 사고인데 언어적 사고를 할까요? 안 그래요. 비언어적 사고를 한다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붙어버려. 그래서 여기에선 언어 이퀄 사고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배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응? 근데 그 멍청한 애들은 개념 없는 말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 중에서 아이유를 갖다 개념돌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걔는 개념돌이라고 갖고 생각해서 말을 해. 근데 개념 없는 애들은요, 그냥 내질러.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런다고. 근데 어쨌든 자 봅시다. 원시적 언어는 뭐냐면요, 애들이 인상 찌푸리고 울고 웃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언어로 보는 거야. 언어로. 비고치키는 애들이 태어나서 울고 웃고 막 그러잖아. 그 다음에 순수 심리적 언어는요, 여보세요, 외적인 언어야. 그럼 외적인 언어는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보세요, 외적인 언어의 정의 봐봐요. 생각이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 사고가 언어화가 되는 거야. 이거 뭐 할까요? 생각나는 건 전부 말로 질문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휘가 상당히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많아지는 거야. 언어 배우는 게 말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내적 언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정의를 내려보시죠. 내적 언어는 시작. 언어가
사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무성 언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이퀄 사고가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나이 먹어서는요, 이거 안 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예,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처음부터 막 내던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비고치기 이게 말이 맞거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는 맨 처음에는 애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그저 생각나는 거 막 물어보다가 나이 먹어가면서는 무성언어로서 머릿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자기중심적 언어를 대단히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자기중심적 언어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적 언어라고 하는데, 사적 언어, 영어로는 프라이빗 스피치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독백이라고 그래. 독백.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언어라는 말이 랭귀지가 아니라고. 랭귀지로 번역을 하면 이해가 안 가. 스피치라고, 스피치. 그러니까 비고치기가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언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면서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야. 아씨, 뭐야, 이렇게 풀려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야,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거야.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 언어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피치잖아. 스피치니까는 누가 듣고 있건 간에 없건 간에 스피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누가 듣고 있으면은 이 문제 어려워, 도와줄 수 있겠어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거야. 요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엄마는 옆에서 뜨개질하고 있고 애가 배 쭉 깔고 수학 문제 풀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씨, 뭐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짜증나, 가만있어 봐, 이렇게 해볼까? 근데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고치기를 못 배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자면요, 야, 공부를 주둥아리로 하니? 시끄러 죽겠네,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고, 비고치기를 배운 엄마는 얘가 지금 자기중심적 언어를 하는구나, 이 문제가 어려운 거 보구나, 나한테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문제가 어렵니?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가 된다? 엄마가 뭐가 된다? 중재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가 된다? 스캐폴딩 하는 거잖아요. 스캐폴딩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수학 시험 문제 그 답이 스캐폴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요것만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것부터 여기 1, 2, 3 요것만 알아도 비고치기 80%가 끝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말했죠. 학생 1은 이해했는데 학생 2는 이해를 못했다. 학생 1이 이해하게 된 이유는요, 시작,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학생 2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근접 발달 영역에서 이제 스캐폴딩이 정답이었지만은 이젠 근접 발달 영역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근접 발달 영역을 정답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설명해야만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들이 당연히 뭐예요?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피아제는 당연히 비고치기하고 비교해서 수교과에서 이제 피아제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루노,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캐폴딩은 누가 얘기한 거라 그랬어요? 브루노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나온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온 게 뭐예요? 비고치기 학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재자라는 말도 이거는 여러분들 그 비고치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포에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 비고치기 쓰는 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 인물 쓰는 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내는 거예요, 본래. 그 이론을 시험 문제 내는 거지. 이 이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인물 쓰는 거는 출제 원칙에서 배제하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육학 특강을 이제 수교과 이제 저는 전공을 이제 막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전공에서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거 나온다. 그래서 이제 뭐 미술과라든가 이런 데서 다 나오고 올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조교가 이제 수학과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시험 보고 나오니까 이제 저는 물어보죠. 야, 수학 전공에서 뭐 나왔니? 그러니까는 선생님 스캐폴딩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 보고 나와서 스캐폴딩이야. 볼 것도 없이.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읽어보니까 스캐폴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점이면은 하늘과 땅 사이야. 모 전공이 2점짜리 때문에 발칵 뒤집힌 거잖아요. 그 소송까지 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2점이면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봤다면은 그래 이제 올해 거는 끝난 거잖아요. 뒤를 돌아봤자 여러분들한테로 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를 내년을 어떻게 잘 보내서 합격을 할 것이냐, 그 합격 전략을 잘 짜도록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우리 그 박태영 선생님이 이제 수교론 강의를 하실 거예요. 박태영 선생님 뭐 워낙 잘 강의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스캐폴딩 같은 경우는 이제 박태영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 스캐폴딩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어쨌든 자 수고들 하셨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죠. 수고들 했습니다.